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말은 조금 심란한, 예, 아마 가족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1 분기에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슬슬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시장은 별 영향 없이 오르긴 하는데, 음 계속 영향이 없을 것인지, 아니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은 본장이 안 열립니다. 선물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한 1% 대 전지수 좀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음 그린란드 이슈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은 뭐 우주 관련된 종목들, 방산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만, 이게 궁극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만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간다면 우리 증시에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으로는 이 유럽의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일부러 선을 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저는 최근에 주변 분들한테 로봇, 우주, 요 두 섹터는 지금 테마로 가는 것보다는 '얘는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얘네를 그냥 어떤 산업의 혁명, 뭐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의 혁명, 무슨 생산성이 좋아지는 뭐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안보, 예, 미국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보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도 약간은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게 약간 좀 'CS 기점으로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린란드의 타겟을, "우린 골든돔을 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사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 로봇과 우주항공이 약간은 안보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좀 밸류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인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반에서 꼴찌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반에서 지금 꼴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되죠. 내가 꼴찌인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꼴찌일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트럼프는 항상 이 밖에서 뭔가를 좀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예. 자기한테 다시 좀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이기 들어서 역대 최저. 예. 지금 42.2 거든요. 예. 그때 1기 때 중간 선거 때가 43% 정도 올랐지만 지금 그거보다도 더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그래, 네가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너 선을 좀 넘은 것 같아."라고 인제 유럽에서는 액션을 이미 취했어요. 이게 지금 인제 오늘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에는 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자, 일단은 14 일, 15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하고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이 열렸는데 뭐 당연히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예. 그 영토 매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고 종료를 했어요. 예, 종료를 했고, 회담 결렬 직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유럽 국가들이 "야, 우리 지금 자존심 상한 거 너네 선 넘은 거야."라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덴마크를 주도로 해서 연합훈련을 했어요. 예. 참여 규모가 한 550명 정도, 주로 덴마크군이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연합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힘을 보태고 있고 우리 하나야."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죠. 예.
근데 이제 규모는 소규모지만 나토 주요국들이 미국을 제외한 채 연대를 해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라는 점. 이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선물 1% 하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야, 대서양 동맹이 균열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이제 결국 핵심적으로 연인을 제공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움직임을 위험한 게임이다. 예, 위험한 게임이라고 규정을 했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본인도. 여기서 이제 지금 이 기싸움인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즉각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겠다. 경제 보복 뭐예요? 이분이 잘 하시는 게 관세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들고 나왔어요. 대상 국가는 지금 한 8개국 정도, 2월 1일부터는 10% 관세 부과할 거고, 6월 1일부터 관세율 25%를 인상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맛만 보여주고, 시간을 주는 거죠. 너희 나한테 굴복해. 라고 시간을 주는 건데, 해제는 당연히, 예,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합의할 때까지. 참, 진짜 예, 정말, 왜 이러는지, 예,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지금 유럽을 건드릴까라고 한다면,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없이는,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이 안보적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자존심과 주권을 정면으로 이제 건드린 거가 됐고, 그럼 유럽은 가만히 있냐? 지렁이도 밟은 꿈틀하죠. 그죠? 유럽 가만히 안 있죠. 미국도 유럽에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지금 전력 이슈가 미국에서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커스터빙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 장비, 요즘 심국화 가고 있죠. 장비 회사 제가 2개 정도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국내 장비 회사 소부장 어려우면 미국의 그냥 ASML이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랩리서치 2개 정도, 2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을 때 지금 거의 신고가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올해 뭐 한 30% 이상 올해만 상승을 했고, 작년부터 따지면은 뭐 한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는 지금 유럽의 어떤 장비 회사들, 이런 것들이 나 너 안 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당연히 TSMC가 캐파 증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SML 장비를 주지 않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 수입품은 산업 필수재의 성격이 되게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했을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화살은 자기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유럽은 규제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 규제 1등 국가. 규제로 너희들을 다 통제하겠어. 규제, 뭐 디지털 서비스세라든지 디지털 시장법, 서비스법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빅테크한테 과징금 물리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현지화 요구하면서 보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을 왜 하냐, 이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악의 무리를 응징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 이슈에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는 본인이 갖고 싶은 거를 가지면 되는 거고, 중국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린란드를 건드렸더니 유럽이 굉장히 좀 강한 반발을 했어요. 강한 반발을 했고, 미국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지금 카드를 끌고 나왔지만, 만약에 유럽이 계속해서 이런 강력한 저항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좀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 대서양 동맥을 끊겠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가자라는 걸로 갈까?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까라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미국도 유럽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지금 액션들이잖아요. 죽자고 달려드는 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으로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거다
라고 한다면 결국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가에 대한 좀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으로는 이번 조정이 또 약간 AI 뭐 사이클 하에서의 주도주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뭔가 이런 이슈에 의한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데라고 본다면 유럽의 방산주들이 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YTD니까 한 2주 정도 지난 지금 움직임인데 라인메탈이 한 18%, 샤브가 스웨덴 그룹이죠. 26%, 그다음에 레오나르도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럽 방산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관련주들은 확실히 달라요. 지금 1개월 수익률이 70%, 80%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샌디스크 하나 끼워놨는데 이 중에서 샌디스크가 당연히 지금 강하죠. 그러니까 얘는 펀더멘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요런 쪽이 지금 거의 뭐 샌디스크와 맞먹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70%, 80%. 요즘 미장의 중소형주 잘 가는 거 따라가면은 엄청 뭐 하루에도 뭐 20%씩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미국 시장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와 로봇이 방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요거 말고 요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한번 저는 이게 로봇과 우주를 이제 방산으로 보는 저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우리 기업들 로봇가 취재했어요. 날라차게 하는 중국 모습 로봇들 보셨나요? 보이죠? 이번 CES에서 우리 기업들 로봇도 있었지만 중국 그 로봇들이 숫자 뭐죠? 기준에서도 이번 수준 CES에서 기준에서도 중국의 그 경쟁력은 로봇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굉장히 중국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뛰어난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시선이 상당히 그러니까 껄끄럽다라는 게 아마 좀 대부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자기들이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저는 이 이슈가 중국이 왜 자꾸 저런 거 보여줄까요? 날라차기 하고 발차기 하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그 조물주죠. 감정이 없어요. 본인의 조물주를 발로 찹니다. 어쨌든 쟤는 저렇게 싸우도록 학습이 된 로봇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핵심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2의 IRA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 저 혼자 뇌피셜로 그런 생각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국과 미국이 결국 우리의 지금 현대전은 결국 인제 그 사람으로 싸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인화, 무기로 싸우는 그런 지금 이제 전쟁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개를 활용한다든지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군민융합이라는 예. 어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예. 민간 로봇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직접 연결을 한다. 이거 굉장히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편해지죠. 이런 이야기는. 그죠? 그래서 미국 의회와 국방보고서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장에 투입할 경우에 미군이 심각한 수적 전술적 열세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AI 모델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 칩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런 것이 다 하나로 결국 안보로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의 자율 판단 기능과 결합을 하면 결국 인간보다 수천 배 빠른 전장 분석, 표적 식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군사력이 증강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국에서 만드는 게 테슬라밖에 없죠. 근데 테슬라도 뭐 제티님한테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액추에이터나 이런 부품들, 핵심 부품들이 중국 거를 가져다 씁니다. 중국 거를. 근데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부품들을 중국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경계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점차 국산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방국 쪽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그린란드 이슈로, 유럽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로봇이 지금 급등하는가.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는 게 로봇주거든요. 지금 뭐 러셀, 유로메카, 뭐 두산 로보틱스 20%씩 상승하고 휴림로봇 20%, T로봇 20, SB테크 17, 무려 뭐 네, 뭐 이렇게 다 엄청나게 지금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인 현대차 그룹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날 로봇을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그게 저는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마침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로봇이 떠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시장이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미국이 만드는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보고서를 냈어요. 미국이 휴머노이드 만드는데 중국 부품 배제하면은 옵티머스의 생산 비용이 3배 정도 증가할 거래요. 예, 심각하죠. 그럼 지금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은 미국의 차세대 경쟁력이 중국의 어떤 부품 그런 부분에 종속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계만 할 뿐이지 지금 어떻게 대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와 구글이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할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명확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중국 부품 안 써요. 안보 보안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등 뒤에 있기 뒷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 부품을 안 쓰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보급이 막 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이 되면 정보를 입력하는 값들이 있죠. 정보를 아웃풋 값을 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풋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걸로 인풋합니까? 카메라. 인식하죠. 카메라로 보고 인식하고 라이더로 인식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이런 모든 소리, 화면 이런 게 다 데이터로 전환돼서 실시간으로 수집되죠. 그죠? 미국 내 공장이나 가전에 보급된 중국산 로봇이 백도어를 통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도 중국 통신 장비도 중국 거 안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미국에서는 중국의 로봇이나 중국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보안 전문가들이 유니트리 로봇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대요. 로봇을 원격으로 해킹하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감염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보안의 취약점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는 이걸 지금 막으려고 규제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연방 정부 쪽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다 막을 수는 없고 굉장히 좀 이 데이터가 좀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쪽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AI 칩 유출을 막기 위해서 칩 단위 위치 추적하고 작동 차단하는 기술 탑재에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는 단계지 뭐가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저게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된 지금 뭐 이미 날아가고 있지만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아까 무슨 이슈라고 했죠? 군민 융합 정책이란 걸 통해서 민간 로봇을 군사력 강화에 직접 연결하는 이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리케이터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드론도 될 수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국방부가 현재 물량 중심의 전략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수천 개의 저가형 자율 무인 시스템 단기간에 배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드론이 움직이게 된 배경이고, 뭐 이제 제가 그 미국 주식 중에서 드론 주는 뭐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에어로 바이런먼트. 네. 이것만 보셔도 된다. 이미 이제 사실 작년 10월에 고가를 찍었는데 10월에 찍고 좀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갈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크라토스, 크라토스 디펜스. 요것도 예,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크라토스 디펜스나 아니면은 에어로바이러먼트,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두 종목 정도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거의 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이제 드론의 자율무인 시스템의 단기간 배치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는 고가의 무기체계 대신에 로봇 수임, 군집을 통해서 전장을 장악하자.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모병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지역 투입하고 단순 반복 업무 수행할 휴머노이드 및 자율형 로봇 예산 배정이 올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로봇이나 뭐 그 미국의 지금 드론 관련주들이 또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주군, 계속해서 우주군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우주군은 올해가 우주 안보 회복력 확보의 원년이다라고 해서 우주도 국방 관련된 안보, 이거는 더 원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밀접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과거에는 군 전용 위성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민간도 민간 뭐 스페이스X나 로켓넷 같은 기업의 서비스를 군 시스템에 직접 통합을 해서 상업적으로 통합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예, 너네 것도 쓰겠어라고 하면서 강화되고 있고, 적대 국가의 위성 공격으로부터 지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 감시, 궤도 내 정비 로봇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요게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주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관련주들 움직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주 항공이 지금 가고 있고 왜 지금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매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방부의 어떤, 그러니까 나사도 지금 민간 기업의 어떤 굉장히 실력자를 또 그 나사의 대표로 앉혔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궁극으로 빨리 지금 뭔가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려던 핵심 이슈이고, 뭐 종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어려우시면 ETF 하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나온 ETF 같은 경우는 코리아 휴머노이드, 우리나라 로봇주들만 모아놓은 ETF가 없었어요.
네, 요게 지금 생겼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뭐, 요거 상장하고 나서 몇 퍼센트 올랐죠? 몇 퍼센트 올랐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ETF인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한 2주 동안 한 40% 올랐네요. 네. 당연히 뭐 개별 종목 사셨으면 더 많이 수익을 나셨겠지만, 내가 개별 종목으로 대응이 안 된다 하면은, 결 따라가는 거는 ETF가 최고죠. 그죠? 요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로봇들만 뭉쳐놓은 ETF가 나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단기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11% 오르고 있는데 단기로 많이 올랐으니까 뭐 쉬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실적 장세 되면 실적주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결국에는 이 시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뭐 우주항공도 공부했고 로봇도 공부했지만 오늘은 어쨌든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더 이게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저는 원래 이거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면서 저거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자, 지금 미국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전력이 없어요. 예. 너희들 전력 다 대주다가 이거 민간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겠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 먹는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야 너네들끼리 에너지 확보 알아서 해. 니네가 저 비용 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력 안정화 계획인 거죠.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 지금 뭐 그러니까 몇몇 밀집 지역에 전력 공급 불안정이 있고 일반 가계를 전기료가 이제 그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빅테크에다가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니네가 부담해. 그래서 PJM이 긴급 전력 경매를 실시하고 빅테크가 15년 장기 구매 계약을 입찰을 하면 확보된 자금으로 발전소를 신설할 거고 대신에 기존 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을 제한해서 일반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겠어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냐? 갈린 거죠. 수혜주와 피해주가. 어떻게 됐어요? 발전 사업자가 이제 IPP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이게 된 거죠. 기존에 원전과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직거래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무료화 될 수 있고 수익 상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캡이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탈렌 에너지나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10%씩 빠졌고요. 그 대신 어떤 종목이 올랐냐? GE 베르노바 같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GV가 이제 그때 주주환원 정책 가이던스 올리고 주주환원 정책 이렇게 펴면서 요렇게 상승했다가 요거 매물대 소화를 못하고 빠졌었거든요. 근데 조금 요 갭을 메우는 또 양봉이 하나 나와줬어요. 저 이슈 때문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스터빈이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저게 이제 수혜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망 건설하는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각 빅테크의 움직임을 좀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멈췄던 원전에 재가동을 했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기업을 직접 인수했어요. 클린 에너지 개발사 인터섹트 파워를 한 6조 원 규모로 인수를 했고요. 태양광하고 배터리 저장 ESS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와 함께 짓는 모델을 통해서 필요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된 회사들과 계약을 했죠. 그리고 오픈AI 재생에너지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궁극으로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될 거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SMR 착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어. 인허가 제대로 개편했고, 퍼스트 무버 부지 선정 같은 정책 기조 확립을 했죠. 그럼 올해가 뭐냐? 선정된 부지에 실제 착공이 들어갈 거고, 정부 주도의 대형 원전 사업 구조를 구체화할 것이다.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작년에도 뭔가가 막 진행이 되면서도 주가가 올랐는데, 올해도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오르겠죠. 제가 마스터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마스터즈에서 원전은 세 종목만 보시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2주 전에 제가 이제 마스터즈 플러스 나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때군요. 1월 7 일. 예. 1월 7일 날 마스터즈에 제가 나갔었고 고때 요 세 종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인제 막 빵빵빵 이제 가고 있는데 현대건설 그다음에 부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예 잘 가고 있고요. 최근에 하이 찍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얘가 제일 사실 못 가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대장은 만약에 정말 대형 원전이 어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전력도 못지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느리네요. 아이고 못하겠다. 한국전력 못 보여드리겠다. 너무 느려. 예, 예, 어쨌든 두 종목이 핵심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한국전력도 만약에 대형 원전에 대한 사업 구조가 구체화된다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이 이제 예, 대형 원전이 이제 올해 사업 구조가 구체화될 거고 대형 원전의 FID가 예, 진행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를 반영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민간 주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요. 결국에는 뭐 자금 보증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예,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8에서 10기 정도 대형 원전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일 노형을 대량 발주를 해서 표준화하면 그 공기도 단축될 수 있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빨리 싸게 짓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궁극으로는 이제 원전이 그러한 부분에서 대형 원전을 지을 때는 한 번에 많이 지어야 됩니다. 많이. 예, 고렇게 지어야 핵심이다. 그러니까 계속 대형 원전을 머릿속에다 넣어 두시고 우리나라의 수혜주 두비리 현건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당연히 수주 따낼 때 필요할 거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네. 뭐 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원전도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뭐 전력 부족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지만 앞서도 제가 그 로봇과 우주항공도 결국에는 안보, 국방력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원전도 정치적 안보적 수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탈러시아 그러니까 폴란드나 불가리아 등 과거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동유럽 국가들한테 우리도 잘 만들어.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연료 규제 체계를 공유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연대를 맺는 거죠. 예, 그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원전도 그렇고 조선, 방산 다 당연히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게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막 잘 가기 전에 결국에는 조방원이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함에 있어서의 수혜주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거기다 하나, 두 개 더. 우주, 로봇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관점으로 가정 여러분께서 그 섹터를 바라보시는 어떤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긴가민가하는 시기일 거예요. 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에서 중국의 로봇 밸류 체인을 배제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다던가 법안 추진되는 얘기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슈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약간 뭐 방산주랑 같이 겸업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오늘 월요일 모닝 라이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주식을 하니까 뭐 주식을 장기 조정이 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제 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을 예 좀 샀고요. 어 뭐 이거는 이제 해치 차원이죠. 주식을 팔면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세금 때문에 팔지는 못했고 뭐 만일을 조정이 좀 좀 세게 나오고 뭐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뭐 일부 주식을 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름 해지해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해서 금을 쪼끔 매수해서 예 쪼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컴플 이슈 때문에 뭘 갖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고 정도만 예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 이번 주가 제 마스터즈 플러스 예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마스터즈에서 뵙도록 하고요. 마스터즈 플러스에서도 뵙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 모닝 라이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한 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 또 강추위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옷 따뜻하게 보온 잘 하시고요. 한 주의 시작 힘내시고 오늘 마감 지향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